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자가 복수라는 조그마한 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천하나 군주가 그 자기의 비서관들을 보냈어요. 이제 지금은 대부인데 대부는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 경, 대부, 사대부란 말 들어보셨죠? 사대부. 선비보다 약간 위인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진 정도 되겠죠. 보통 임금이 어떤 이제 제하에 묻힌 인사를 발탁할 때 임금이 가서 모시어서 상고초려하면, 예를 들면 유비가 제갈공명 모시됐기에 그런 극상의 대접이죠. 그런데 쭉쭉쭉 이제 누구를 보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대부를 보냈으니까 최고 예우한 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공이나 경이나 뭐 이런 높은 직급이 있는데 우리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기관급을 보냈다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을 초청해서 우리 국무총리 즉 자상을 맡기겠소.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장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왜 그런 우리 상식에 반한 그런 행동을 장자는 보였는가.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보게요. 그래서 마침 장자가 낚시하는데 그 앞으로 이런 거북이가 헤엄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천하나 대부가 말합니다. 자, 바라건대 나라 안의 일로서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주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당신을 자상으로 임명하노라가 아니라 귀찮은 일이지만 우리나라 좀 다스려주면 안 되겠어요? 하여튼 말로서는 이제 예우를 갖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나라에 가면 정묘가 있고, 근데 그 정묘 안에는 커다란 거북이를 3000년 전부터 정말 고이 잘 싸서 모시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최상급 예우를 하고 최대의 대우를 해줘서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저기에는 흙탕벌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놀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이 거북이가 되겠소? 아니면 죽어서 정묘에 고이 모셔진 거북이가 되겠소? 당연하죠. 사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고 그러죠. 이 세상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대화 끝. 대화 끝. 내 말 알아들었어? 당신 말로 그랬지? 나는 저 거북이처럼 진흙탕에서 꼬리 질질 끌고 그냥 진흙 머드패가면서 살 터이니 돌아가시오. 자, 직감적으로 탁 와는 느낌. 그 느낌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야, 일단 장자 멋있다? 아니면 장자 정말 멍청한 놈. 평생에 기회가 딱 한 번 왔을 텐데 걷어차 병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멋있다 하신 분은 장자와 더불어서 길을 걸을 자격이 있고 아닌 분은 자기 반성을 좀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정말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장자 노자를 읽다 보면 삶, 죽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저도 이제 정리하기가 좀 어렵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일단 쓰고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집에서 나오신 거죠? 오늘 저녁 때는 다 들어가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가출을 출가를 한 건 아니죠. 우리는 가출했어요. 다 나왔어요, 집에서. 저녁 되면 다 들어가실 거예요. 다 들어가실 거예요. 자,
노자의 말입니다. 노자 아마도 55장인가요? 보면 50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삶이라는 게 뭐냐? 나오는 게 바로 태어남이에요. 태어나서 실컷 사시다가 여러분들 아이고 피곤해 집에 가서 한숨 자야겠다 하면 집으로 돌아가죠. 들어가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할 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나와서 들어가기 전까지 나 때 활동하는 게 이름하여 생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든 무언가 변해서 나타날까지의 쉬는 시간,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에서 삶, 생명 이렇게 하면 뭘 포인트에 맞춰요? 이것만을 보죠. 이것만. 그래서 이걸 제가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일단 명명을 해봤어요. 생물적 삶이에요. 생물적 삶. 그런데 진짜 노자 장자가 던져주는 삶은 뭐냐면 이 전체가 다 삶이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제가 우주적 삶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주 뭐 달나라 가는 거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이제 우주선 날아가고 그 우주가 아니에요. 우와 주는, 우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공간. 시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공간은 한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면 무한히 넓은 게 공간이에요. 그죠? 스페이스예요.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정적이지만 시간은 저 옛날부터 미래까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해요. 그러한 삶이라는 의미에서, 즉 시간과 공간에 그걸 초월해서 사는 삶, 그걸 극복해서 그 위에서 사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주적 삶이란 말을 붙였어요. 자, 제 강의,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의의 이 두 단어를 제가 즐겨 쓸 테니까 우선 기억하십시오. 생물적 삶과 우주적 삶이 있어요. 그래서 생물적 삶은 1회예요. 이거 태어나서 죽어서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물적 삶이에요. 그러나 우주적 삶은 무한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에 참 멋진 말이 나들이에요. 나들이에요. 나들이. 나오고 들어간 것, 나들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나들이에요. 나오면 산 거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삶에서의 삶은 반복 나들이에요. 나왔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생물적 삶은 우리가 유한해요. 그러나 우주적 삶은 무한해요. 생물적 삶은 뭐냐? 생과 사를 나눠서 이것만을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생물적 삶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삶이에요. 근데 노자 장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은 뭐냐? 이것이 하나라니까 생사가 하나인 삶이에요. 그 우주적인 삶이에요. 저는 밖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죠. 여러분 어쩌면 죽음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곳이니까. 들어가서 쉬는 곳이니까. 근데 제 강의를 오늘 열심히 듣다 보면 와, 빨리 죽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노장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노자의 50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이불망자가 수라. 죽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수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사이불망자 수를 여러분들 노자 찾아서 우리 국내 번역본 보면 불의의 업적을 남겨서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 장수, 다 개똥소리 같은 소리예요. 훨씬 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없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그 큰 차원에서 살면 그의 진정한 장수예요. 오늘 강의 다 들으면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이불망한 삶,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생물적 삶이에요? 아니면 우주적 삶이에요? 우주적 삶이에요. 우주적. 우리는 우주적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붕세가 날아오른 세계가 바로 우주적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대종사 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저, 대괴, 큰 흙덩이가, 즉 대지의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지의 여신 하면 항상 떠올 것은 하늘이 앞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 이런 천지가 형체, 우리 육신으로서 우리를 실어 주어서 생이랑 가지고서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더니 늙음으로써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지막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을 푹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생사는 우리 상식적인 수준의 생사예요. 생사. 근데 생은 어떻게 보면 야, 너 나가서 고생 좀 해. 집 밖에서 일 좀 해. 라고 도가 내보내는 것이고, 열심히 네 나한테 일했으면 집에 와서 푹 잘 자, 쉬어라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자는 방법이 뭐예요? 나한테 빈둥빈둥 놀고 낮잠 많이 자고 하면 밤에 잠 와요? 안 와요. 부지런히 뛰어야 밤에 잠이 맛있어요. 따라서 내 생물학적 삶을 잘 건사한 사람, 잘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나의 죽음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물학적 삶, 그 삶을 잘 하셔야 잘 죽어서 잘 쉴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체명에 못 살고 억지 짓거리 하다가 억지 죽으면 어쩌면 우주적 삶은 땡 하고 폐기 처분당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우주 삶에서 폐기 처분돼서 일회용으로 이거 쓸모없는 거 봐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굉장히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열심히 사셔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산 자만이 우주적 삶이 보장되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큰 틀을 하나 잡아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왜 초나라에서는 저 거북이, 커다란 거북이, 신통한 거북이를 종묘사직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자, 거북이 하면 여러분들 탁 떠올릴 게 각골문자를 떠올리셔야 해요. 각골문자. 그래서 이 각골문자는 모든 점 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점이에요. 점치는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 흥망지사라든지 가령 조선시대 이성기에게 고려를 멸망시키고 네가 왕이 되어라 이러한 신탁이 내려올 때 점치는 게 저거예요. 근데 왜 거북이 갖고 점칠까요? 거북이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가 많을 수 있어요, 거북이가. 그 면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따지면 거북이 등딱지는 둥글어요. 근데 네 다리를 딱 딛고 있는 점을 연결하면 네모져요. 그러나 거북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천지가 들어있어요. 하늘은 둥글고 우리는 땅은 네모지다 그러죠. 이 거북이가 하늘을 등짝에 혓딱지에 쥐고 네 다리로서 사방 땅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거북이를 잡아서 등껍질 아닙니다. 배껍질을 탁 잘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거기에다 묻습니다. 제가 쿠데타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되어도 좋을까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로 쥐져서 금이 가는 걸 보고 점을 칩니다.
근데 그 점은 항상 맞아요. 왜 맞을까요? 그 줄 가른 것을 해석은 누가 하냐면 지가 해요. 점치는 지가 해요. 그러니까 금이 이쪽으로 가면 이래서 옳고 이쪽으로 가면 저래서 올라요. 어쨌든 간에 이 거북이가 다시 돌아올게요. 신토한 거북이가 있었는데 3천이 지나도록 왕께서 보자기로 싸고 상자에 넣어서 종묘안에 보관할 뿐만 아니라 매년 때가 되면 제사를 올리고 뭐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예스러운 겁니까? 살아 대접받고 죽어 대접받고. 그런데 이걸 들어서 초나라 심부름꾼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당신 그거 될래? 여기 살아있는 거북이 될래?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살아있어야지 왜 죽어요? 라고 할 거예요. 맞아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 우리 거북이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이 3천이나 된 이 거북이. 거북이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어쩌면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그 왕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잘 보관된 이유는요. 그 권력 유지하는 데에 이용당해서 보관되는 거예요. 그 거북이는 지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지 삶을 산 거 아니에요. 나무 삽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하늘이 준 그 생명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쓰고, 그래서 이 친구는 우주적 삶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우주적 삶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장자는. 그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새 정부에서 연락 안 오셨죠? 다행이십니다. 다행이십니다. 여러분들 우주적 삶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배짱까지 있어야 해요. 그런다고 해서 장자한테 야 그럼 누가 나라 다스려? 물론 다스려 경우에 따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분법식해서 그래서 정치하는 거 다 나쁜 새끼들, 정치 않고 우리 서민들 다 좋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걸 모르고 그냥 뻘밭에 사는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뭔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에다 죽은 것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결론 장자는 나는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더럽게 살 테니까 가보시오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개의 단어가 꼭 기억하고 이제 그 다음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